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자 12년 특례 2024학년도 후기 모집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영상을 촬영하는 시기가 11월이지만 우리가 이제 원서 접수까지는 불과 한 3개월, 4개월 정도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12년 특례 후기 원서 지원하시는 분들은 영상을 잘 들으시고 지금서부터 잘 준비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전형 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모집 요강이 아직 발표가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일정은 확인할 수 없지만 전년도 2024년도 후기의 일정을 통해서 2025학년도의 후기 일정을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서울대학교는 2024학년도 후기 기준으로 볼 때 2024년 3월 4일에서 3월 7일까지가 원서 접수였기 때문에 아마도 2025학년도 후기는 2025학년도 2025년 3월 4일에서 3월 7일 정도 사이에 원서 접수를 진행할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면접 일정은 5월 9일, 합격자 발표는 5월 23일이었습니다. 자, 연세대학교는 2024년 3월 11일부터 3월 14일까지가 원서 접수 일정이고 합격자 발표는 8월 5일이었습니다. 고려대학교는 3월 11일에서 3월 14일, 그 다음에 합격자 발표는 6월 7일이고요. 디자인 조형 학부는 3월 26일에서 3월 28일까지가 원서 접수 기간이었습니다. 면접 일정이었습니다. 성균관대학교는 3월 19일에서 3월 26일이고요. 스포츠과학과는 5월 30일에 면접을 보고 합격자 발표는 6월 13일입니다. 서강대학교는 3월 19일에서 3월 22일이 원서 접수 일정이고 합격자 발표는 6월 25일. 한양대학교는 4월 8일에서 4월 11일. 합격자 발표는 6월 5일이었고요. 중앙대학교는 3월 19일에서 4월 9일까지가 원서 접수 기간이고 합격자 발표는 6월 14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주목할 학교는 이화여자 대학교가 원래 후기 원서 접수는 진행하지 않았죠. 하지만 이화여자 대학교가 2025학년도 후기부터는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자로 선발한다는 점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대학들이 3월에 원서 접수를 한다. 그 다음에 6월 정도의 합격자 발표가 있다. 요 점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면접이 있는 학교는 서울대학교 면접을 실시하죠. 5월 9일에 화상 면접을 보고요.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디자인 조형학부, 그 다음에 성균관대학교 스포츠과학과를 제외하고 나면 모든 대학들이 서류평가 100% 전형으로 합격자를 가리게 됩니다. 자, 2024년도, 2023년도의 지원 현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12년 특례는 아시는 것처럼 정원 외 선발이기 때문에 3년 특례처럼 선발 인원이 정원의 2%나 정원의 5%, 10%로 확정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의 학업적 적합도에 따라서 해마다 실제 합격생의 인원이 좀 변동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합격생들을 선발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서울대학교는 2024년도에 등록 인원이 64명이었습니다. 64명은 지금 말씀을 드리는 얘기는 전기와 후기 중에 전기 선발 인원, 3월 입학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월 입학자가 64명이다라고 하면 후기 선발 인원까지 생각하면 좀 더 많은 인원을 선발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고 서울대학교는 대략적으로 경쟁률이 약 7대1에서 8대1 정도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는 2024년도 등록 인원이 전기 등록 인원이 197명이었고 지원 인원이 1096명, 경쟁률이 약 5.56이고요. 전년도에 4.87이었기 때문에 전년도보다는 경쟁률이 상승했습니다. 자, 연세대학교 글로벌 인재는 61명을 선발했고요. 지원 인원이 375명, 경쟁률은 6.15입니다. 고려대학교는 68명을 선발했고요. 지원 인원이 844명이기 때문에 경쟁률은 12.4대 1. 그리고 전년도의 경쟁률은 22대 1이기 때문에 고려대학교는 많은 학생들이 몰려요. 하지만 고려대학교가 실제 선발하는 인원은 많지 않다는 점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요. 당연히 상위권 학생들이 원서를 쓰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이 라인이 피할 수 없는 라인이다 보니까 고려대학교의 선발인이 적다 하더라도 학생들이 원서를 몰릴 수밖에 없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해마다
고려대학교는 경쟁률이 높고 실제 선발하는 인원은 많지 않고, 물론 2023년도에 전기에서는 37명을 선발했기 때문에 2023년도보다는 인원이 많이 늘었다 하더라도 연세대학교나 성균관대에 비해서는 많지 않습니다. 서강대학교는 51명을 선발했고요. 499명이 지원해서 9.78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고, 성균관대학교는 1100명이 지원했고 이 중에 202명을 선발해서 5.49, 그 다음에 한양대학교는 179명을 선발했습니다. 경쟁률이 5.42의 경쟁률이고요. 중앙대학교는 62명을 선발해서 3.5의 경쟁률, 그 다음에 이화여자 대학교는 전기를 기준으로 할 때 전년도에 36명을 선발했고 212명이 지원해서 5.88의 경쟁률이기 때문에 이화여자 대학교 12년 특례가 2025학년도 후기에 선발한다 하더라도 그 인원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서류평가 전형의 대학들은 어떤 점들이 중요할까? 당연히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여전히 학업 역량이라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국내 대학에 입시해서 서류평가에는 3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학업 역량, 두 번째는 진로 역량, 세 번째는 공동체 역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대략적으로 이 평가의 방식에 따른 평가의 비율을 생각해 보면 학업 역량이 대략적으로 한 40%, 공동체 역량의 한 20%, 진로 역량의 40%를 둔다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의 평가의 반영비율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학업 역량 그러면 첫 번째는 GPA 성적이죠. 하지만 이 GPA 성적은 당연히 중요해요. 내가 고등학교 때 학교 활동이나 학교 생활을 얼마나 성실하게 했는지, 학업에 충실했는지 이런 점들은 중요하지만 GPA가 가지고 있는 단점은 같은 고등학교 내에서의 학생들끼리의 경쟁을 의미하지만 다른 고등학교나 다른 나라의 학생들과는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GPA가 가지고 있는 평가의 한계성이 있다는 점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12년 특례, 3년 특례, 외국인 전형과 같은 이렇게 해외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하고 국내 대학에 입학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표준화 학력 지표라는 게 매우 중요하죠. 그 표준화 학력 지표라고 하면 IB 디플로마나 또는 SAT나 또는 AP나 또는 뭐 ACT 같은 이런 표준화 학력 지표의 중요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사실상 상위권 대학에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표준화 학력 지표에 대한 하이스코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여기에다 공인어학 성적이라고 할 수 있는 토플이라든가 HSK라든가 또는 JLPT와 같은 공인어학 성적도 합격에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매우 중요한 게 바로 토픽 성적이죠. 토픽 성적. 토픽 성적은 12년 특례인 경우에는 폐지를 해서 제출하지 않는 대학도 있고 또 상급 이상의 서류를 요구하는 학교들도 있어요. 하지만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다, 요구한다를 떠나서 외국에서 전교육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 국내 대학에 입학을 하는 경우에는 이 토픽 성적이 어찌 보면 필수고 토픽 성적이 합격에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된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꼭 의예과에서만 또는 토픽 성적을 요구하는 학교에서만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토픽 성적을 요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국어 구사 능력은 매우 중요하게 평가한다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진로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진로 역량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내가 고등학교 내에서의 활동의 우수성을 의미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고등학교 내에서의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고등학교 내에서의 학내 활동이겠죠. 리더십과 관련이 되어진 활동, 또 봉사와 관련된 활동, 다양한 활동들,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본인이 진로와 관련이 되어진 우수성이나 학교 활동의 우수성을 보여줄 수 있는데, 예전에 비해서 리더십이나 봉사활동이나 수상 경력에 대한 영향력이 많이 감소가 되어졌다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물론 하지만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기타 활동 증빙 목록표의 작성을 통해서 지원 학과와 관련된 적합성을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대교협에서 발표되어진 내용에 따르면 12년 특례에 한하여 2025학년도 후기부터 자기소개서를 부활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모집 여강이 확정 발표되어져 봐야 알긴 하겠지만
이런 점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고, 만약에 자기소개서가 부활되어진다면 12년 특례에서 자소서의 영향력은 매우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씩 잘 준비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2년 특례 후기, 2025년도 후기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렸고요. 하이프리뷰에서는 2025학년도 후기 전교육과정 해외 이슈자와 관련하여 첫 번째는 면접 특강을 진행을 합니다. 서울대학교, 그 다음에 다른 대학들, 또 성균관대학교나 고려대학교나 또는 뭐 중앙 또는 경희대학교나 한국외대와 같은 이러한 면접 수업도 진행을 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학력 지표를 바탕으로 지원 가능 대학과 학과를 결정하는 부분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12년 특례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3년 특례에 비해서 좀 더 높은 대학, 또 합격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현실적인 장점이지만 12년 특례의 단점을 꼽는다고 한다면 지원 대학의 폭이 좁다는 점, 이게 단점이고, 두 번째는 상위권 학생들이 대부분 다 특정 대학과 특정 학과에 다 몰린다는 점이에요. 인문계열에서는 어디로 몰릴까? 그러면 인문계열 대부분의 학생들이 경영으로 몰리죠. 미디어로 몰리거나 아니면 영어 영문, 중어 영문으로 몰릴 수밖에 없고, 자연계는 어디로 몰리냐? 그럼 자연계는 상위권 학생들은 대부분 다 의학계열로 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생명공학, 그렇지 않으면 컴퓨터공학, 이렇게 특정 학과로 몰리기 때문에 그만큼 대학 결정, 학과 결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서류 준비, 또 기타 활동 증빙 목록표의 작성과 같은 이런 과정들이 중요하고, 이런 전체의 과정이 바로 입시 컨설팅이라고 합니다. 이 입시 컨설팅을 학원에서 진행을 하고요. 또 12년 특례의 특성상 서류 준비 또는 원서 접수의 과정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하이프리뷰에서 원서 접수 대행 서비스도 진행을 하니까 3월에 우리가 12년 특례 전형의 원서 접수를 희망하시고 계획하시는 분들은 지금서부터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이프리뷰를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